가족은 무조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는 존재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놀신 몸장입니다. 오늘은 가족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당연히 가족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해요. 결국 가족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히려 가족이 나에게 족쇄가 되고 해가 되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 대부분 나를 괴롭히는 가족에게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읽어주는 심리학이라는 김미숙 소장님의 책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하는 수치심. 수치심이란 무엇일까요? 수치심이란 자신의 결점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났을 때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런 수치심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비난이나 거절과 같은 양육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 환경 속의 아이는 수치심이 내면화됩니다. 자기가 무가치한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 믿게 돼버리는 거죠. 즉, 힘을 가진 대상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무력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부모의 자기애의 단초가 돼서 더욱 잘 보이기 위해 기를 쓰며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하며 칭찬받기 위해서만 기를 쓰며 노력할 테죠. 그 결과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부모님의 꼭두각시로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나타날 거예요. 진짜 자기가 아니라 거짓 자기로 자신의 욕구를 감춘 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요, 효도요, 사랑이라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특히 이 책에서 말하는 안타까운 경우는 부모의 비난에 분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넌 별로 내세울 것도 없으니 뭐라도 잘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부모에게 늘 이 말을 듣고 자라온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수치심의 근원이 부모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그때 내가 상처받았었다고. 그러자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네 앞가림이라도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 진짜 분노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이 말은 용서가 아니라 회피와 떠넘김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의 분노는 부모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도 갈 수 없게 돼버렸죠. 그리고 어디도 갈 수 없는 분노는 다시 나를 향하게 돼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예시에서처럼 우리는 부모님에게 진실된 마음과 사과를 듣기를 원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결국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내면의 수치심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 내면화된 수치심을 극복하고 거짓된 내가 아니라 진짜 나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의 욕구를 옥죄어야만 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용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용기를.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뭐뭐를 해야만 한다. 나는 착한 아이여야만 한다. 나는 성취해야만 한다. 나는 희생해야만 한다. 와 같은 그렇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그래야만 했던 나의 족쇄들을 끊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나의 불안과 무기력, 우울함은 이상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과거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거야.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어. 라고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와는 다른 선택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꺼이 혼자 있을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관계가 단절된 외로움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고독감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대의 감정을 확대하고 왜곡하면서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해 스스로 상처받곤 해요. 그럴 바에 차라리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과거를 신중히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문제를 풀어내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동네 공원을 핸드폰 없이 혼자 걸으며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가족이 나에게 준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나를 읽어주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내 내면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해결 방안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